안녕하십니까. 조선대병원 조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오필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아마 바이오필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무려 400년 전에 처음 치아에 끼어 있는 플라그를 관찰하면서 언급이 되었는데 최근 30년 사이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이오필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는 박테리아와 세포의 중합체 물질 총합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인공관절 치환수로 감염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공관절 치환수로 발생하는 감염은 인공관절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후 감염은 바이오필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스타필로코커스 스피시스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오필름은 비단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체 내 감염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필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테리아의 구성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박테리아는 안쪽에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토플라즘과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박테리아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호하는 사이토플라스믹 멤브레인, 셀월, 그리고 캡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캡슐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균을 이동한 역할을 하는 플라젤라, 그리고 캡슐을 둘러싸고 있는 필라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싱글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를 플랑크토닉 폼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는 사실 자체 면역세포라든지 항생제에 의해 쉽게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에 붙어서 어그리게이션 되면은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됩니다.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어드이션, 일리버서블 어드이션, 콜로나이제이션, 머튜레이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액티브 디스퍼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애니메이션을 하나 첨부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셀이 임플란트 서페이스에 부착이 되고 이어서 리플리케이션이 진행됩니다. 또한 필라이 등을 통해 임플란트에 부착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자체적으로 분비되는 익스트라셀룰라 폴리머릭 서브스텐스에 의해 감싸지게 되는데 이를 쉽게 슬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슬라임은 폴리사카라이드, 프로틴, 뉴클레익 애시드, 리피드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박테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바이오필름은 코럼 센싱이라는 시그널링을 통해 조절되고 점차적으로 더 크게 그리고 더 견고하게 임플란트에 부착이 됩니다. 바이오필름은 머추레이션이 되면 그 크기가 더 커지고 최종적으로 바이오필름의 일부가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조인트 플루이드에 떠다니다가 다른 부위에 부착할 수도 있고 플랑크토닉 폼으로 디스퍼셜 되어 또 다른 바이오필름의 프리커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바이오필름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어럼 센싱입니다. 비교적 저희에게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코럼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정족수입니다. 박테리아는 오토인두스라고 불리는 시그널링 몰레큘을 분비하여 다른 박테리아와 소통하는데 싱글셀일 때는 이 시그널링 몰레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액 등에 의해 떠내려가 버려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박테리아가 모이게 되어 정족수가 충족이 되면 박테리아 콜로니는 코럼 센싱을 통해 더 이상 싱글셀이 아닌 바이오필름으로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코런 샘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리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억제되고 비루렌스 팩터들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바이오필름과 코럼 센싱을 통해 박테리아가 보호되는데요. 여기서 바이오필름은 이뮨셀이라든지 엔티바이오틱스에 대한 메커니컬 배려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기서 보이듯 이 안에 캐비티를 형성하여 영양분들을 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바이오필름 안에는 다양한 페노타입의 박테리아가 존재하게 되고 이들은 또 코럼 센싱에 의해 제네틱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임상적인 부분인데요. 바이오필름은 사실상 어떠한 서페이스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형외과 재료에서부터 시멘트, 본, 파이브블라스트, 조인트 플루이드까지 모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티슈보다는 아티피셜 서페이스에 그리고 서페이스가 러프할수록 더 잘 부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정형외과 재료 중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 있고 논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면 일반적인 균에서는 폴리에틸렌에서 더 바이오필름이 잘 생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코발트 크롬 알로이에서는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를 제시하였고, 또 S 에피더미스를 이용한 다른 논문을 보면 코발트 크롬이나 옥시즌보다는 타이타늄에서 유리하게 균 부착이 잘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재작년에 나온 이 논문에서는 타이타늄이던 메탈이던 세라믹이던 간에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리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결국 너무 많은 테스트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또한 그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커머셜하게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재료가 바이오필름을 막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오필름이 있기 때문에 임상으로서 저희가 겪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진단입니다. PGI를 보면 컬처 네거티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컬처는 주로 플랑크토닉 박테리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필름 내에 위치한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바이오필름 내의 박테리아 중 상당수가 디스퍼션 전에는 휴지기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채취를 하더라도 디텍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소니케이션을 한다든지 PCR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특히 이를 컴바인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진단의 센시티비티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 부분입니다. 일단 바이오필름은 이 자체가 항생제에 대해 메커니컬 배리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안에 있는 박테리아는 굉장히 다양한 페노타입으로 존재하게 되고 특히 센트럴 쪽에 위치한 박테리아는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가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석세티빌리티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바이오필름을 항생제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의 100에서 1000배 정도 농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시스테믹 톡시시티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메커니즘 때문에 호스트 디펜스 시스템에 대한 리지스턴스도 물론 존재합니다. 특히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바이오필름은 막만 제거된 경우에는 이는 오히려 내부 박테리아를 디스퍼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로시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현재 PGI의 정립된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이런 바이오필름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마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임플란트 코팅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다양한 코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나노실버를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이오다인을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겐타마이신을 도포한 네일링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제품으로 출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폴리머를 이용한 방식들이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항생제를 유리하는 폴리머를 이용해서 바이오필름 생성을 막는 이러한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과로 보면 이러한 코팅들은 바이오필름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이브블라스트나 오스테오블라스트처럼 저에게 필요한 세포 부착도 억제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필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오필름 정보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인비트로 또는 스몰 애니멀을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치료 분야에서는 결과가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적으로 아직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또 PGI의 특성상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PGI는 대부분 박테리아 바이오필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호스트 이뮤 시스템과 엔티바이오틱스로부터 박테리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형성 시에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임상적으로 서브클리니컬한 경우, 그리고 컬처 네거티브 같은 경우 진단 및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필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